안녕하세요. 저는 인텔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원 API라는 그 이기종 여러 디바이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툴체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에서 원 API를 발표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많은 개발자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실제 그 원 API를 인텔에서 만들게 된 그 백그라운드 어떤 계기, 배경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원 API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원 API 툴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텔에서 2년 전에 이제 원 API를 발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인텔에서 CPU뿐만 아니라 GPU라든지 아니면 다른 엑셀레이터들에도 이제 인텔이 좀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생각한 게 CPU 프로그램은 그냥 C, C++, 뭐 파이썬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이제 GPU는 또 이제 다른 랭귀지가 있죠. 뭐 오픈CL이라든지 뭐 그렇고, 그다음에 FPGA는 또 FPGA 나름의 또는 개발 툴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각자 또 엑셀레이터들도 이제 다른 랭귀지나 다른 툴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좀 통합해서 한 번만 프로그래밍해서 CPU에도 돌리고 GPU에도 돌리고 하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CPU용으로 뭐 AI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뭐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나중에 뭔가 이 CPU로는 부족해서 GPU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새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워크로드라고 설명을 했는데 워크로드는 사실 데이터 플러스 소프트웨어인데요. 데이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뭐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 2차선 고속도로가 더 유용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 60km까지만 달릴 수 있는 10차선 도로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의 연산, 그거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하고 프로그램 랭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처음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번에 프로그래밍으로 다 동작하고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원 API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텔이 이제 원 API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그 원 API를 저희가 인텔에서 제일 경계한 게 이거는 인텔의 프로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 약간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인텔의 프로덕이 아니라 이거를 오픈 소스화 하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컨트리뷰션 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이제 수정하고 쓸 수 있게, 그리고 기타 다른 랭귀지들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뭐 C나 C++, 뭐 파이썬, 뭐 오픈MP 뭐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다 연동이 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변경으로 이제 바로 빌드하고 그다음에 러닝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성능이겠죠. 아무리 이게 범용으로 다 쓸 수 있는 랭귀지 그리고 툴이라고 해도 성능이 원래 사용하던 네이티브 랭귀지 뭐 C나 C++, 오픈CL보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도 최소 네이티브 랭귀지만큼 네이티브 랭귀지를 썼을 때만큼 나오도록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원 API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 API 안에 조금 더 이제 안에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이제 그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I용 프레임워크들을 저희가 이제 다 안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가장 중요한 시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시클과 그다음에 데이터 패러럴 C++가 안에 들어 있고요. 랭귀지하고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뭐 수학 함수, 뭐 기타 등등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약간 그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로 원래 있는 스탠다드지만 인텔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로 이제 그 인텔에서 이제 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린 시클이 이제 그 이 원 API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클이라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CL을 만든 크로노스 그룹에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시클이라는 랭귀지인데요. 이 시클이라는 랭귀지 자체가 원래부터 그 헤테로지니스한 플랫폼을 여러 다 기종의 그런 디바이스를 한 번에 지원하도록 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시클이라는 랭귀지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인텔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회사에서 채택을 해서 이제 어차피 이 시클이라는 거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져다가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추가를 하면은 어느 디바이스에서든지 다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텔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회사에서 각자 자기만의 디바이스 아니면은 자기만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범용 언어로 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텔에서 만든 시클 버전이 이름이 이제 데이터 패러럴 C++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다른 여러 회사들에서 자기만의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코드플레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가 이렇게 뭐 큰 회사는 아닌데 이 시클과 오픈CL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 하고 있고 최근에 인텔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플레이에서 만든 그 버전 시클 버전인 이 그 컴퓨터 CPP가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 AMD, 인텔 다양한 CPU, GPU, FPGA 디바이스들을 다 지원하고 성능도 꽤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그 원 API를 인텔에서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오픈 소스로 소스만 뭐 git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그냥 컨트리뷰션 하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인텔에서 요거를 패키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점점점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의 원 API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 원 API가 인텔에서 이제 패키징화한 원 API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텔 사이트에서 이제 바로 그 바이너리 이제 완성된 그 툴셋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원 API 안에는 데이터 패러럴 C++, 시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툴들, 그다음 미들웨어,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텔 버전의 인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패러럴 C++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원 API 인텔 원 API 버전의 이제 시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은 당연히 이제 크로노스 시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원래 시클 자체가 C++ 스탠다드 베이스로 만들어진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시클 자체가 이제 호스트는 CPU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다른 이제 엑셀레이터, GPU, FPGA 아니면 기타 다른 엑셀레이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호스트에서 뭔가 계산하고 연산을 하고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다가 커널 펑션, 뭔가 그 연산량이 많이 필요한, 아니면은 특정한 디바이스에 맞는 필요한 연산인 경우 거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와 연산을 이제 큐에다 넣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텔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 부분은 아무래도 호스트 디바이스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CPU 위에서만 프로그래밍 하던 사람한테는 약간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그 C++ 문법을 조금 가미를 해서 기존의 CPU 위에서만 프로그래밍 하던 개발자들이 쉽게 시큐에서 호스트 디바이스로 나눠져 있는 개발 환경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금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C++ 뭐 익스텐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익스텐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0%, 85% 이상은 시클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그 원API 라이브러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스 커널, 수학 함수, 그다음에 DNN 라이브러리,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용 API들, 그리고 비디오 프로세싱,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널리틱, 여기서는 뭔가 데이터 뭐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API 셋도 있고요. 기타 등등 저희가 이제 이런 API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API들은 기본적으로 인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인텔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머신러닝에 있는 뭐 특정 알고리즘, 예를 들면 뭐 SVM 같은 걸 쓰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인텔 디바이스, 인텔 CPU, 인텔 GPU, 뭐 인텔 FPGA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오픈 소스에서 가져와서 따로 포팅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개발할 필요 없이 그냥 이 API, 원 API 안에 들어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바로 인텔에서 다양한 인텔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현재 원 API 저희가 이제 한 2년여 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행사에 나가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사실 대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아카데미 쪽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기업들하고도 많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OC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보면은 여기 KT랑도 저희가 그 AI 관련해서 저희가 원 API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 메디슨은 이제 여기 그 초음파 디바이스 안에 그 또 그래픽 관련된 그리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원 API를 이용해서 인텔 CPU, 그다음에 인텔 인터널 GPU에서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네이버, 클로바 이런 쪽하고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AI 관련된 워크로드를,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그 CPU 쪽에서 인퍼런싱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원 API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HPC 쪽,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에서도 저희가 여기 보면 뭐 아르곤이라고 현재 그 인텔 저기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팅 센터인데요. 저쪽하고도 이제 저쪽은 주로 이제 인텔 GPU, 이제 서버용 GPU, 폰타베키오나 뭐 아틱 사운드 이런 걸로 저희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최적화하고 원 API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뭐 애저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클라우드 업체들과 같이 또 연동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NHN 하고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뭐 그 쿼트 같은 거를 조금 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뭐 스웨덴에 있는 그 대학교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대학교와 같이 이제 저희가 그쪽에 이쪽은 주로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피직스 안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바이오 관련된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아래쪽은 쓰나미 그 기상 관련된 그런 워크로드들 이런 거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원 API를 이용해서 그 인텔 디바이스 위에서 최적화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API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한 번에 코딩으로 이제 여러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이제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라든지 ARM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다른 뭐 화웨이에서 제공하는 자기네들 그 AI 엑셀레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디바이스들에서도 원 API가 잘 동작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텔에서 실제 패키징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바로 이제 인텔 그 웹페이지에 가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텔 원 API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API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 API 패키지, 인텔 원 API 툴은 저희 인텔에서 엔지니어들이 직접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은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API 패키지 안에 텐서플로우 같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인텔 파이썬과 그 라이브러리들 뭐 넘파이, 그다음 오픈비노 이런 그 미들웨어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인텔 디바이스 인텔 디바이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이런 것들 인텔 CPU, 그다음에 GPU, 그다음에 FPGA에서 다 동작하도록 저희가 이제 성능적으로 최적화를 시켜놓은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뭐 여기 안에 패키지 안에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배포받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아나콘다나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배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웹페이지에 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참조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그 배포판을 받아서 인스톨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다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컴포넌트들이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건 처음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컴패터빌리티 툴이 있습니다. 컴패터빌리티 툴은 이제 기존에 쿠다로 돼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시클로 또는 데이터 패러럴 C++로 이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랭귀지, 이게 이제 그 시클 또는 데이터 패러럴 C++, 그리고 당연히 원 API 안에는 그 기존에 인텔이 배포하던 C, C++ 컴파일러 그리고 그 포트란 컴파일러 이런 것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인텔 파이썬도 들어 있고요. 인텔 파이썬은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이썬하고 100% 컴패터블 하지만은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뭐 넘파이라든지 사이키러리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인텔 디바이스에다가 최적화시켜 놓는 그런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라이브러리들, 뭐 수학 함수,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제 뭔가 연산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산량 많은 알고리즘들을 인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미리 다 최적화를 시켜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들은 인텔 디바이스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 i3, i7, 뭐 i5 그리고 지온 그리고 뭐 아톰 코어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 각 디바이스에서 전부 다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쓰면은 바로 디바이스 아이디를 읽어서 이 디바이스가 어떤 디바이스인지 디텍을 해서 최적화된 바이너리를 패치해서 실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디바이스별로 최적화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불러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용 툴, 그다음에 디버깅용 툴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또 뒤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텔 데이터 패럴럴 C++ 또는 시클 컴패티빌리티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텔이 GPU나 엑셀레이터를 따로 이제 론치하는 이유, 개발을 하고 론치하는 이유가 이제 GPU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CPU 쪽에서는 인텔이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데이터들이 뭐 AI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HPC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병렬 프로그래밍을 이제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엔비디아 GPU라든지 아니면 뭐 AMD GPU 아니면 기타 여러 뭐 엑셀레이터들, AI 엑셀레이터들, 뭐 구글에서도 만들고 뭐 기타 각 회사에서도 다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데이터를 위해서 이제 엑셀레이터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인텔에서는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하드웨어 칩은 뭐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이코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 이제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이코시스템에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참여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현재 AI나 아니면 HPC 워크로드로 사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계시고 엔비디아 GPU 위에서 뭔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쿠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C 언어 기반의 이제 쿠다를 사용하고 계신데 근데 인텔 GPU나 인텔 디바이스 위에서 기존에 쿠다로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돌리고자 하면은 이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쿠다와 그다음에 시클은 약간 많이 다른 언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쿠다는 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시클이라는 랭귀지는 물론 C++ 기반이긴 하지만은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마이그레이션 하시오. 개발하시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개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쉽게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비티 툴을 이용하면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입니다.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쿠다 코드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시클 또는 데이터 패럴 C++ 코드로 이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해줍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한번 예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가 얘기로는 90에서 95% 정도의 마이그레이션은 자동으로 이제 해주고 그 외에 이제 5%나 10% 정도는 이제 개발자들이 손으로 직접 약간 코딩을 해놓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툴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는 컴패티빌리티 툴인데 저희가 DPCT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픈 소스 버전의 ONAPI 버전에는 이름이 시클로매틱이라고 하는 툴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클로매틱이라는 툴을 사용하시면은 기존에 이제 쿠다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시클 오픈 소스 버전의 시클로 이제 바로 마이그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버전을 이용하면은 쿠다로 돼 있는 소스를 시클로매틱이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시클로 바꾼 다음에 그 시클로 된 랭귀지를 다시 엔비디아 GPU 또는 AMD GPU 또는 인텔 GPU 위에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텔에서 많이 이제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약간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벤치마크 소프트웨어나 그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이제 시클로 마이그레이션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쿠다 플러스 엔비디아, 그다음에 시클 플러스 그 엔비디아 또는 시클 플러스 뭐 AMD 했을 때 굉장히 100%에 가까운 성능이 나오는 거를 저희 이제 확인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벡터 애드라는 굉장히 간단한 그 쿠다 샘플인데요, 샘플 코드인데요. 이 샘플 코드를 데이터 패러럴 C++ 컴패티빌리티 툴 DPCT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메모리 얼록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에 이제 데이터 패러럴 C++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첫 느낌은 이 시클 베이스의 이 데이터 패러럴 C++가 약간 좀 복잡해 보이고 길어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쿠다는 C 언어 베이스고 이 시클은 그 C++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코드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해보니까는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개발자들이 C++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뭐 메인터넌스하고 포팅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확장하는 데 있어서 C++가 훨씬 더 유리한 언어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없다면은 성능 차이가 뭐 거의 100%, 뭐 99%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C++ 베이스의 그 랭귀지를 더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텔에서도 시클을 이제 그 시클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이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뭐 보시면은 이제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 워크로드를 디바이스에다 이제 던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쿠다 코드는 바로 이제 GPU에서 이렇게 하면 GPU에서 실행을 하는데 시클은 이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그 디바이스는 GPU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엑셀레이터 아니면 FPGA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디바이스에다가 그 워크로드를 이제 던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모리 관련된 뭔가 연산도 많이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CPU와 GPU 사이에 메모리를 뭐 쉐어한다든지 뭐 카피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경우 이제 그 코드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OneAPI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 분석용 툴, 주로 이제 성능 프로파일링 하고 그다음에 버틀렉을 찾는 그런 분석용 툴과 그다음에 디버깅용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드바이저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어드바이저라는 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 어드바이저라는 툴로 한번 프로파일링을 하면은 이 어드바이저가 이쪽 루틴을 만약에 GPU로 오프로드를 했을 때 CPU에서 돌리지 않고 GPU로 오프로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성능 향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오프로드를 해라. 뭐 그런 것도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어드바이저 조언을 해 주는 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코드 안에 루프 뭐 포룹이라든지 와일룹 안에서 이제 뭔가 얘가 저희 CPU 안에 벡터 레지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VX 뭐 51이라든지 뭐 256이라든지 이런 벡터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벡터 레지스터를 이 룹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 AVX 511을 쓰면은 10배, 5배가 빨라지는데 얘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얘가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메모리를 얘가 제대로 얼로케이션을 못해서 그렇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버깅용 툴 GDB인데요. 이 GDB는
뭐 그 GDB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스 라인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이제 CPU 상에서 돌고 있는 코드를 디버깅하고 하는 툴인데요. 이제 원 API 안에 들어있는 툴은 그 GPU 안에 들어있는 시클도 함수도 이제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소스 라인으로 이제 디버깅 해주는 그런 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고 런하고 스텝하고 메모리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능 튜닝하는 툴로 이제 저희 인텔에서 아마 많은 분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툴이기도 한데요. 그 Vtune 프로파일러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은 시스템 뭐 예를 들면은 뭐 O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 시스템 전체를 프로파일링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프로파일링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스템을 프로파일링 했을 때 뭔가 성능이 떨어지는 버틀렉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얘가 이제 그 프로파일링 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버틀렉이 CPU에 있을 수도 있고 CPU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뭔가 메모리 리드라이트 아니면 스토리지 리드라이트 아니면 네트워크 그 데이터 트랜잭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이제 버틀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버틀렉이 있으면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런 것들을 어느 디바이스에서 버틀렉이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만 돌렸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에 여러 펑션들이 있고 뭐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거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라인에서 뭐 몇 미리세크가 걸렸고 이 라인에서 몇 마이크로세크가 걸렸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보여주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을 이 부분을 옵티마이즈 해라라고 이렇게 딱 찝어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펑션이 코어를 몇 개까지 쓰고 있는지 현재 시스템에 코어가 8개 있는데 뭐 2개밖에 안 쓰고 있다. 뭐 그 이유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뭔가 튜닝을 도와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텔 그 웹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패키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원 API 베이스 툴킷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툴킷을 받으시면은 웬만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컴파일러, 뭐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분석용 툴들 이런 것들 대부분 들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애드온으로 약간 그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약간 그 카테고리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HPC,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관련된 워크로드를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 API 베이스 툴킷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먼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원 API Tools for HPC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 안에 뭐 추가로 뭐 MPI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관련된 툴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뭐 포츄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AI 관련돼서 이 베이스 툴킷을 설치하시고 AI 어널리틱 툴킷을 설치를 하시면은 그 안에 앞서 설명드린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원 API 툴킷은 프리입니다. 그래서 뭐 인텔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은 아직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원 API 툴킷은 기본적으로 프리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지원을 받으시려면은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을 크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가 커뮤니티 서포트, 그 다음에 포럼 서포트, 마지막이 이제 프라이어티 서포트인데요. 포럼과 커뮤니티는 저희가 인텔 서드파티 업체들과 같이 그 포럼하고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거기에 이제 질문을 올리거나 기술 관련된 지원을 요청하면은 저희 서드파티 업체들이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프라이어티 서포트는 인텔 엔지니어들이 직접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1년 단위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은 인텔이 직접 인텔 엔지니어가 직접 답변도 해드리고 기술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인텔 데브 클라우드라는 그 개발자용 클라우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텔 원 API와 그다음에 인텔 최신
디바이스 CPU 내지는 GPU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제온 CPU를 한번 원 API랑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데브 클라우드에 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피셜리 릴리즈한 모든 인텔 디바이스들 FPGA 포함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텔 원 API도 가장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바로바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그리고 POC 같은 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정식으로 출시가 안 된 디바이스들, 뭐 폰타베키오라든지 출시가 안 된 사파이어 래피드라든지 출시가 안 된 디바이스 같은 경우 저희가 NDA를 맺으면은 저희가 또 별도로 계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앞서 저희가 프라이어티 서포트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예전에 인텔이 원 API 전에도 툴이 있었습니다. 패럴 스튜디오라는 툴과 그다음에 시스템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고 기술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텔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케이스 스터디 아니면 화이트 페이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뭐 HPC AI 관련된 게들이 이제 주류고요. 근데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IoT 관련된 저희가 이제 삼성 메디슨이죠. 저희 한국 팀에서 이제 한 내용인데요. 울트라 사운드 삼성 메디슨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원 AP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를 최적화시켰고 가속화시켰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그 성능 향상을 얻었는지 베네핏이 뭔지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적게는 뭐 2배, 3배, 많게는 뭐 한 10배, 20배까지 원 API를 이용했더니 소프트웨어 성능이 빨라졌다.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성능이 빨라졌다는 거는 하드웨어 성능이 충분히 받쳐주는데 그 하드웨어 성능을 충분히 이용을 못한 거거든요. 하드웨어 성능 이상으로 소프트웨어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원 API 툴을 이용하면은 인텔이 제공하는 또는 타사에서 제공하는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의 성능을 100%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원 API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다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보시면은 사실은 그 시클이나 데이터 패럴 C++가 약간 기존의 개발자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다큐멘트 그다음에 저희가 그 책도 써서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그 원 API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션 같은 것들 트레이닝 세션 같은 것도 있고 웨비나도 있고 트레이닝 코스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텔 원 API하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원 API 버전은 약간 경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 원 API 버전에 가고 싶으시면은 여기 onapi.io로 가시면은 여기 그 기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스 코드가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디바이스 엔비디아, AMD, 인텔 디바이스를 다 지원하는 그 드라이버들도 아마 여러 학교, 여러 개발자들에 의해서 다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인텔 원 API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시클이라는 언어가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이제 주로 뭐 파이썬이나 C 언어, C++만 사용해봤지 시클이라는 언어도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거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인더스트리얼 그 트렌드가 이런 그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워낙 그 데이터도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는
기존에 예를 들면은 GPU 위에서 그 AI 인퍼런싱을 쭉 해왔는데 그 GPU가 이제 너무 성능이 과하다 아니면 비싸다. 그래서 CPU로 돌려서 해봤더니 CPU에서도 이 정도 인퍼런싱은 AI 인퍼런싱은 충분히 된다라고 했을 때 GPU에서 돌던 소프트웨어를 CPU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포팅하고 막 옮겨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뭔가 뭐 데이터 사이즈, 뭐 이미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CPU로는 벅차다. 그러면 다른 엑셀레이터, 뭐 FPGA라든지 아니면 다른 AI 엑셀레이터 또는 뭐 GPU로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할 때 또 코드를 고치거나 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특정사의 그 GPU만 사용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른 GPU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뭐 쿠다로 돼 있는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새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편함을 많이 불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헤테로지니어스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이 시클 랭귀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관심 가지시고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그 온API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